스바루의 일용 파트라슈에게는 여러모로 수상한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금까지 나온 파트라슈의 떡밥을 낱낱이 파헤쳐보고 이어서 이것들을 이용해서 400년 전에 대한 추측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나 말하듯이 제 영상은 저의 단순한 추측이니 재미로만 봐주시고 원작의 스포일러가 많으니 그 점도 유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보겠습니다. 파트라슈는 원작 사건에서 로즈월 저택을 방문한 펠릭스와 비렐름이 끌고 온 용차의 지룡이었습니다. 스바루는 비렐름에게 비싼 차를 내주면서 방문 목적을 캐내려고 하는데 파트라슈는 그런 스바루를 마치 관찰하듯이 많이 쳐다보기만 합니다. 원작 7권에서 백경토벌을 앞둔 스바루는 칼스텐 가문이 왕도에서 깡그리 모은 지룡들 중 어째서인지 파트라슈에게 강한 끌림을 느낍니다. 애니에서는 간단히 생략하고 넘어갔지만 원작에서는 더 자세하게 나오는데요. 다음은 관련 내용을 발췌한 것입니다. 앞에 램파론과 같이 파트라슈는 다른 지룡들에 비해 정말 우수하고 동시에 길들이기 어려운 종인데 이후 펠릭스의 발언에 따르면 이 지룡은 괜찮은 집을 살 수 있을 만한 정도라고 합니다. 파트라슈의 종에 대한 정확한 언급은 21권에서 자세히 나옵니다. 스바루 일행은 플레이아데스 감시탑에 다다르기 위해 아우구리아 사구를 건너야만 했는데 당연히 이를 위해서는 사막 환경에 걸맞은 지룡을 데려가야 했습니다. 다음은 관련 대화입니다. 다음은 6장 마지막인 25권에서 에밀리아와 신룡 볼카니카의 싸움 중의 내용입니다. 에밀리아가 볼카니카의 숨결에 집어삼켜질 뻔한 순간에 람과 파트라슈가 등장해서 에밀리아를 구해주는데요. 그때 볼카니카는 한순간 에밀리아에게서 의식을 떼고 당황하듯이 누군가를 부릅니다. 다음은 7장 처음인 26권의 내용입니다. 스바루와 렘이 질투의 마녀에 의해서 볼라키아 제국으로 전이된 뒤 감시탑에 남은 일행들은 상황 정리를 하는데요. 그러다가 용의 피에 관한 언급이 나오는데 이에 대해 베아트리스는 충격적이게도 왕성에서 보관 중인 용의 피는 볼카니카의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베아트리스의 말에 따르면 용의 피란 최후의 심장박동에서 나오는 피를 의미하는데 이는 달리 말하자면 그 피의 주인은 죽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볼카니카는 영혼이 빈 상태였지만 육체만은 살아있었으니 당연히 왕성의 피는 볼카니카의 것이 아니라는 뜻이 되죠. 그리고 그녀는 이어서 과거에는 볼카니카에 필적하는 용이 있었으며 왕성의 피는 그 용의 피일 것이라고 말합니다. 다음은 검기영가의 내용을 담고 있는 EX3권에서 비렐름과 테레시아는 지룡 발상의 땅이라고 일컬어지는 도시 플랜더스로 신혼여행을 떠납니다. 우선 플랜더스와 파트라슈는 플란다스에 개에서 따온 것이라는 공통점이 있으므로 무언가 연결고리가 있음을 눈치챌 수 있습니다. 다음은 테레시아와 비렐름이 플랜더스에 도착한 뒤의 대화입니다. 원작의 떡밥은 여기까지이고 다음으로 작가는 트위터에서 언젠가 등장인물이 할지도 모르는 대사를 쓴 적이 있는데 에밀리아 진영의 파트에서 이런 대사가 나옵니다. 이상이 제가 찾을 수 있었던 모든 떡밥인데요. 이제부터는 이것들을 이용해서 추측을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트라슈는 본래 볼카니카와 어깨를 나란히 하는 위대한 용이었습니다. 파트라슈는 볼카니카와 레이드, 사테라와 파르세일 등과도 친했지만 특히 플위게를 더 사랑했습니다. 그들은 플랜더스에서 우정을 다지며 어느 이유로 지룡이라는 생명체를 만들어내기도 했습니다. 영원히 이런 즐거운 시간만이 지속될 것 같던 어느 날 모종의 사건으로 사테라가 질투의 마녀로 타락해버립니다. 그녀는 그 압도적인 힘으로 세상을 난장판으로 만들기 시작했고 수많은 생명들이 그녀의 손에 사라지게 됩니다. 사명걸과 파트라슈는 슬픔을 뒤로한 채 그녀를 봉인하기로 결심하였고 힘든 사투 끝에 그녀의 봉인에 성공합니다.
하지만 그녀를 봉인한 뒤에도 그녀가 남긴 상처 자국은 선명하게 세상에 남아 있었고, 사테라를 너무나도 사랑했던 플위겔은 죄책감과 후회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며 동시에 그녀를 구하기 위해 온갖 방법을 탐구합니다. 하지만 플위겔은 결국 깨닫게 되죠. 자신의 남은 수명으로는 사테라를 구할 도리가 없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래서 그가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생각해낸 방법이 이전에 에키드나와 함께 연구하곤 했던 영혼의 전사인데, 이 방법은 육체와 영혼의 친화성 문제로 실패로 돌아갔던 것입니다. 이 사실 또한 떠올린 플위겔은 더 이상 방법이 없는 것이냐며 절망하고 또 절망합니다. 그런 그의 모습을 가장 가까이서 보고 있던 파트라슈는 그를 위해 한 각오를 한 뒤 플위겔에게 말합니다. 신령에 필적하던 파트라슈이므로 이 말은 감히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플위겔이 그녀의 희생을 고분고분하게 받아들일 리가 없죠. 노발대발하는 플위겔을 설득하기 위해 그녀는 한 의견을 냅니다. 그것은 바로 자신의 영혼 또한 지룡에게 전사시켜서 자기 또한 미래를 기약하겠다는 것이었죠. 위대한 용이 하찮은 지룡이 되겠다는 어처구니 없는 발언을 들은 플위겔은 당황해 순간적으로 말을 잃었지만, 그런 그를 보고 파트라슈는 웃으며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을 들은 플위겔은 끝내 그녀의 의견을 받아들이고 영혼의 전사를 결심합니다. 이 둘의 계획을 들은 볼카니카 역시 거세게 반대를 했지만 그들의 각오를 꺾지 못하고 결국 동참해줍니다. 플위겔의 영혼은 오드라그나의 기억의 요람에서 모든 기억이 여과된 뒤 400년 후에 스바루의 육체에 전사하게 됩니다. 파트라슈 역시 그 육체를 바치고 자신의 영혼을 한 지룡에게 전사시킨 뒤 긴 세월을 살아가게 됩니다. 볼카니카는 파트라슈의 숨이 끊어질 때 그녀의 바람대로 그녀의 심장에서 피를 뽑아낸 뒤 신우 중 한 명이자 루그니카의 마지막 사자왕인 파르세일 루그니카에게 그것을 전해주고 모종의 계약을 맺습니다. 지룡이 된 그녀는 계속해서 어딘가에 탄생했을 그를 찾아다녔습니다. 수많은 주인들을 섬겨가며 일을 수행했고 동시에 항상 그의 기척을 느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400년이라는 시간이 흐르자 그녀에게도 불안감이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혹시 계획이 실패한 것은 아닐지 말입니다. 머릿속에서는 그런 불안감을 가지며 몸은 어느 때나 다름없이 이번 주인인 칼스텐 가문의 마차를 끌며 어느 목적지에 도착합니다. 가쁜 숨을 고르며 또 습관적으로 어두운 생각에 집어삼켜지던 찰나에 누군가가 그녀 쪽으로 걸어옵니다. 파트라슈는 반사적으로 고개를 들었고 그 눈에는 날카로운 삼백안과 검은 흑발을 가진 소년이 비쳤습니다. 육체는 분명히 그와 다르지만 그녀는 느낄 수 있었습니다. 언제나 찾아왔던 사람의 기척이니까요. 그렇게 그를 빤히 쳐다보다가 문득 한 사실을 깨닫습니다. 플위겔이 영혼의 전사를 한 뒤 자기의 기억을 잃었다는 것을요. 쓸쓸함도 느꼈지만 그라면 언젠가 반드시 다시 자신에게 돌아올 것이라 믿고 일단 칼스텐가로 돌아갑니다. 아니나 다를까 그는 며칠 뒤 칼스텐가에 체류하게 되었고 백경토벌을 위해 필요한 지룡들을 고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파트라슈는 자신을 뽐내지도 과시하지도 않으며 그에 대한 믿음만을 가진 채 가만히 그를 응시하며 선택을 기다립니다. 흑발의 소녀는 그런 자신이 이상하게 여겨졌는지 발걸음을 멈추고 자신을 바라보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을 듣고 파트라슈는 눈물을 흘릴 뻔했습니다. 자신에게 돌아와줬다는 가문과 400년간의 힘들었던 시간들이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흑발의 소녀는 자신에게 이런 이름을 붙여줍니다. 기억을 잃어도 그는 자신에게 파트라슈라는 이름을 붙여준 것입니다. 그 이름을 듣고 파트라슈는 자신에게 맹세합니다. 제 영상은 여기까지이고 시청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